안녕하세요. 네, 시험이 이제 끝나서 여러분들이 채점을 할까 말까,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시험 보시고 나서 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반응이 이번에는 정말 여러 반응이 나왔었는데, 약간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 뭐 이런 게,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그렇게 막 심하게 어렵거나 그렇진 않은데요. 일단은 기본 암기보다는 약간 그러니까 유추해서 사고를 조금 이렇게 하면,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A파트,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면, A파트는 그래도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검토를 할 수 있었다. 근데 B파트는 좀 시간이 많이 모자라서 검토를 못하고, 그냥 후다다닥 이렇게 냈다. 이제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리고 후다닥 내다 보니까, 또 실수도 좀 하고,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부분에서 이제 실수들이 나오니까 다들 너무 가슴이 아파하시는데, 실수를 안 하는 시험은 사실 그거 되게 어려운 거고 그게 실력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너무 이제 마음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답을 맞추는 게 나을까요? 안 맞추는 게 나을까요? 이것도 되게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그거는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본인의 성향상 나는 궁금해서 안 맞춰놓으면 앞으로 뭘 이렇게 잘 못하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채점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멘탈이 흔들리는 게 너무 그럴 것 같다. 어쨌건 2차 준비하는 동안에 나는 이렇게 그냥 2차만 보고 쭉 가겠다. 뭐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냥 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어쨌건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해설을 해드려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고, 그래서 이제 풀이를 해드려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1번, 그러니까 A 파트부터 쭉 이렇게 조금 빠른 시간에 컴팩트하게 보려고 해요. 그리고 자료를 참고하세요. 자료는 내일 카페가 아니고 카페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링크를 해가지고 PDF로 이렇게 다 볼 수 있게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대략 요렇게 채점이 되겠구나. 근데 이제 채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 부분들이 몇 개 있어요. 안 그래도 어저께 우리가 이제 일단 한번 모여가지고 제가 질문을 한번 싹 다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시는 질문들이 다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해설은 되게 잠정적인 거예요. 어떻게 채점을 할지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의 가능성을 알려드리는 거지. 이게 최종 어떤 거는 일단 최종 1차 발표가 나고 2차 발표까지 나서 선생님들이 가서 본인의 채점한 거하고 이 차이를 보고 나서 이거는 이렇게 채점한 걸로 보여집니다 라고 이제 대략 정리가 다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최종적인 이제 그 다음 년도 공부하실 이제 새로운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이게 어떻게 기준이 됐어요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정답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요렇게 문제를 냈으니까 요 성까지는 아마 맞게 할 거다. 이제 이거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거 알려드리려고 이제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풀이를 하는 쪽으로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새롭게 이 기출문제 분석할 때 그때 조금 더 도와드리도록 하고, 그냥 답이 어디까지가 답일까요?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이거는 뭐 너무 어렵지 않아서요. 교육 실습을 마친 학생들의 토론의 내용이다 하면서 니은, 그러니까 기억에 해당하는 교육 4조를 쓰고, 밑줄 친 기억은 저는 학교 음악 교육에서 신체적, 지적, 발달 단계에 알맞은 학습을 제공할 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음악 활동을 하고 문제 해결에 흥미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 치는 거 우리가 문제 풀 때 항상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체적, 지적, 성장, 발달 단계에 알맞은, 여기 이제 표시를 해야 되고, 자발적으로에다가 표시를 해야 되고, 문제 해결에다가 표시를 해야 되고, 흥미, 이렇게 딱 키워드를 딱딱딱딱 표시를 하고 나면 이제 여기 딱 떨어지죠. 뭐예요? 자연주의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학생들의 인지적, 감성적,
정도를 고려한 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구성하여 음악을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학생 A, 학생 B 해가지고 교육 실습을 마친 대학생들의 토론 내용을 보시면 A 학생은 앞에서 음악의 기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B 학생은 기능을 길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만큼 인성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포인트들을 얘기하는 걸 우리가 교육 철학이라고 하고, 그 교육 철학에서 세 번째 C 학생은 자연주의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네, 좋은 말씀입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에 아리스토크세누스, 루소 같은 철학자들이 뭐 이런 견해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자, 그럼 누구예요? 루소죠. 그래서 참고 자료는 제가 그러니까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요렇게 공부하셨던 내용이 요렇게 나왔네요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좀 연계시켜가지고 문제랑 답이랑 같이 검토하시라고, 그러니까 그 자료들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니까 여기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보시면 이제 참고문항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풀이하고 그 모의고사 위주로 이제 제가 치러드렸는데, 키맵에서 자연주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대표적인 학자가 루소이고, 자발적인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키워드가 나오죠. 그쵸? 그리고 수업에서는 학생의 성장, 의 특징을 고려한다. 그리고 아동의 삶에 직결된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수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연주의. 뭐 누구? 루소.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그러니까 공부했던 것들이랑, 그러니까 이 1번 같은 경우는 난이도를 제가 좀 이제 문제마다 말씀을 가능하면 드리려고 하는데, 1번은 난이도가 너무 쉽죠? 예. 이제 비춰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어렵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정확하게 안 읽었을 때 문제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문제가 한 두세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논의가 이렇게 활발하게 돼서 결과를 아직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2번 보시면, 그래서 1번의 답은 그다음에 2번은 보시면 대화 내용이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 자체가 이렇게 대화 내용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요 추세를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을 거고,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나 악곡을 소재로 하는데 이 악곡을 비교 감상하면서 하는 게 어떨까요? 김 교사가 얘기를 했더니 최 교사가 특징을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이와 함께 엘리엇이 주장한 맥락적 관점에서 다루어 보면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맥락에다가 이제 여기를 마킹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저는 중학교 음악 교육 과정에 내용 체계에 제시된 음악 무엇과 개념에 집중했네요. 라고 하면서 두 음악에 있어서의 그럼 여기는 뭐가 되고 요소와 그 다음에 개념이 되는 건데, 이제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질문하시기를 학습 요소라고 썼는데요. 어떡하죠?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학습 요소 이거는 출제 그거에 따라서 이게 조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소와 학습 요소, 이게 그러니까 음악 요소와 개념, 그러니까 내용 체계 안에 음악 요소와 개념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학습 요소라고 쓰신 분이 있다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채점해봐야 할 것 같아요. 결과 나와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음악 교육의 목표항에 진술된 역사와 문화적 맥락 속에 해서, 이거는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나왔는데 이거를 안 쓴 분이 또 계시대요. 문화 맥락적. 이거는 아마도 맞게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니까 적이라는 말이 꼭 이제 그거 안에는 들어가요. 역사, 문화적 이렇게. 근데 이 앞에 이거를 적을 안 붙여도 의미가 통하는 거기 때문에 맞게 할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교육과정 안에 목표항에 진술된 이라는 이것 때문에
정말 똑같지 않으면 틀리게 할 수도 있다. 이것도 이제 채점이 되는 거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학습도 중요하게 감상하는, 그러면서 맥락 속에서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하는 학습도 중요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숱하게 다루었던 교육 과정이 이렇게 너무 심플하게 나와서 약간 마음이 아프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교육 과정을 토대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체계를 세우는 거에는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바흐의 평균율. 자,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 이제 후가가 나온다고 하는 부분에 그거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제 계속 후가가 나오기는 하는데 약간 그러니까 화성과 관련해서 오히려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이 피카르디 서드에 대한 문제를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잠깐 비춰주시겠어요? 문제풀이반에서 다음은 악곡의 마침 부분이다. 종지를 줬고 거기에 사용된 종지 유형의 특징을 간단히 서술하세요. 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C 마이너로 가다가 끝날 때는 C 마이너로 끝났는데 끝나는 화음이 뭐예요? 삼음을 올려줬죠. 자, 이렇게 끝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피카르디 종지라고 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시험 끝나고 나서 이 문제도 삼음을 무엇이라 하냐고 하니까 호응 관계가 좀 어려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피카르디 종지는 아는데 이게 피카르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맨 마지막 마디는 전격 종지, 이거는 이제 전격 종지를 하고 있어요. 종지 정리를 물어본 건데 근데 이제 우리 문제에서는 호응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표시된 부분에서 화음에서 F샵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삼음에다가 따옴표가 있어요. 그러면 요 삼음은 무엇이다 라고 이제 이게 호응이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피카르디 3도 또는 피카르디 3음 그 다음에 피카르디 서드. 자, 요렇게 쓰시는 게 일단은 호응 관계가 다 맞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F샵은 피카르디 서드다.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피카르디 서드는 번역을 할 때 피카르디 3도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피카르디 3음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피카르디 종지라고 적으신 분들은 어떨까요? 근데 사실 그건 기능에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명칭과 하면 이제 명칭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 기능은 뭐라고 쓰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답을 대략 정리를 이렇게 했는데 피카르디 3도 또는 피카르디 서드, 피카르디 3음을 사용하여 3음을 반음 올려줌으로써 단조곡에서 종지에 으뜸화음의 3음을 반음 올려 장조의 느낌으로 마치도록 하는 피카르디 종지이다. 이제 이거 완전 풀어서 쓴 거고요. 그냥 피카르디 종지라고 쓰셔도 아마 기능은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삼화음을 장삼화음으로 바꾸어서 피카르디 종지를 만드는 기능. 이렇게 해주셔도 맞고요. 그러니까 기능이 무엇이냐? 그럼 아무튼 장삼화음으로 바꾸는 기능이에요. 이 삼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단삼화음을 장삼화음으로 바꾸는 기능.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종지 자체를 피카르디 종지라고 해요. 그쵸? 그러니까 피카르디 종지를 만드는 삼음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이제 호응 관계를 따지면 피카르디 서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그 밖의 거를 어떻게 답을 할지는 이제 우리가 채점되는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정도 그다음에 단삼화음을 장삼화음으로 바꾸어서 피카르디 종지를 하는 기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4번을 보시면 다음에서 노래를 악보에 제시된 코드 기호를 사용해서 피아노 반주하였다. 기억 디귿에서 코드 기호와 일치하지 않게에다 줄 쳐 있죠. 그럼 표시를 하셔야 돼요. 반주한 부분을 두 가지 찾고 자, 그러면 어디 부분을 찾으시면 돼요? 니은이죠? 니은에서 어느 음을 E 플랫 음을 뭘로 바꾸시면 돼요? D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코드의 종류가 지금 B 플랫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베이스는 B 플랫이고요. 베이스는 B 플랫이고 높은 음자리일 때 그 다음에 거기에서 G 마이너 코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G, 그 다음에 B 플랫, G, B 플랫, 그 다음에 D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D 대신에 E 플랫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만 잘 읽으면 천천히 읽으시면 이거 틀릴 일이 없죠. 그죠? 그래서 틀린 음을 찾으시면 되는데 어떤 선생님은 코드를 바꾸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근데 이제 공감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 이제 틀린 음을 찾았으니까 여기에 맞게 코드를 바꾼 거죠. 자, 근데 문제를 그래서 잘 읽으라는 얘기예요.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이번 화성 문제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 이거는 똑같이 G를 뭘로 바꾸시면 돼요? 디귿은 G를 G 샵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이게 E 플랫으로 되어 있으면 자,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E 플랫 메이저가 되잖아요. B 플랫에서 베이스로 되어 있고. 그쵸? E 플랫 이렇게 되면. 그쵸?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고치시면 안 되고 요 음을 고치라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고치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김 교사는 우리나라 민요를 변주한 가나의 악곡을 활용하여.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제가 민요를 다 외우고 악곡을 다 외우고 이거에서 좀 벗어나려는 경향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뭔지 몰라도 이 악곡의 중요한 단서를 찾으시면 돼요. 뭐냐면 자, 보세요. 3박자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8분의 9박자로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그런 겹박자로 되어 있으면서 템포가 몇이에요? 82에서 92예요. 이게 단서예요. 이렇게 겹박자 3박자로 되어 있으면서 템포가 82에서 92 정도 되는 거. 이거 어떤 장단일까요? 이 문제예요. 이걸 외워서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곡은 무슨 장단이 될까요? 세마치 장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템포가 뭐예요? 160에서 180이에요. 그쵸? 그러면 똑딱 이거보다 그러니까 120보다 그쵸? 120보다 더 훨씬 빠른 거죠. 그래서 띠따 뭐 이런 식이에요. 빠빠빠빠빠 이 정도로 가는데 이거를 갈 때 8분, 그러니까 4분음표가 160에서 180 정도로 가는 이 장단의 사박계통의 장단이다. 그럼 이거는 뭐밖에 없어요? 휘몰이. 그쵸? 그래서 휘몰이 적고 휘몰이 장단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문제 잘 읽으세요. 나 장구 반거를 가로 정간보에 구음 또는 장구 부호로 표시하시오. 자, 가로 정간보에 하나 둘 셋 넷에 그 다음에 뭘 표시하래요? 네, 덩, 덕, 덕, 쿵, 덕, 쿵이죠. 그쵸? 그래서 덩, 덕, 덕, 쿵, 덕, 쿵 적으셔도 되고요. 덩, 덕, 덕, 쿵, 덕, 쿵 적으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박계통으로 간다는 거 정관보는 답란에 필요한 만큼 정관을 그려서 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고등학교 음악 시간에 가야금을 지도하기 위해서 산조 가야금을 사용한 연주곡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부하였다. 자, 여기에서 구음을 쓰세요 했어요. 기역을 연주해야 하는 줄에 구음을 쓰세요 했죠. 자,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될까요? 기역은 6번. 기역은 땅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니은은 뭐가 될까요? 자, 왼손 부호 니은을 사용해야 하는, 그래서 농연이에요. 이게 떠는 농연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자, 그러면은 요거는 어느 음일까요? 네, 기역, 땅, 니은은 청응, 둥, 당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가야금과 관련된 주법
그러니까 그 운지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문제로 나왔고요. 교과서에서 요 정도를 좀 다뤄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간에 가야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개방현에 대한 것들 했고 그다음에 구음에 대한 거 표시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음들의 구조적으로 봤을 때 줄고르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각 음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알고 있는지 그래서 그 음을 골라서 고른 음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 음을 떠는 음으로 연주한다 해서 요 곡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번을 보시면 금합자보 조선 중기 음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금합자보예요. 자, 여기에서 왼손 주법에 나타나는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근데 요것도 이제 약간 질문의 여지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7번 보시면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요거가 나타나는 검은고 주법의 명칭을 쓰세요. 그래서 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검은고 주법의 명칭을 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는 약간 이제 가볍게 누른 거와 세게 누른 거. 그쵸? 그래서 이렇게 꾹 눌러 하는 거는 우리가 여간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볍게 누르고 있는 거는 경안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약간 이제 여기가 근데 주법을 쓰세요. 여기에 나타난 그러니까 기억에서 제시하고 있는 검은고 주법의 명칭. 그러면 요거가 그러니까 일단 요거로 보여지는데 어제 질문이 뭐가 많았었냐면 경안법을 쓰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합자보가 이제 조선 언제요? 중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시기를 지나면서 뭘로 넘어가요? 여간법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여간법이에요. 자, 근데 요거를 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거는 요것도 약간 이제 우리가 괄호로 놔둬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이 주법의 사용으로 인해서 중요한 변화를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를 자, 근데 이 문제를 잘 봤을 때 이 주법의 사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문제상으로는 여간법만 쓰는 걸로 읽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제 여간법으로만 이제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셔서 여간법이에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막 이거를 그러면 쓰면 안 되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얘는 문제 그냥 전체를 읽었을 때 이 주법의 사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노년이에요. 그리고 이 노년이 뭐냐면, 그러니까 노면 표현을 이제 떠는 음을 표현을 하는데 그 떠는 음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가 요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요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관련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으니까 여간법이라고 하는 거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 표현의 특징은 노면이고 그거는 근데 거기가 표시가 있죠. 나에 표시된 부호들과 관련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채점을 할 때 이거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노면까지만 써도 맞게 할 근거가 약간 있다고 한다면 얘를 기역, 니은 이렇게 따로 안 써줬어요. 기역, 니은의 이름을 쓰세요라고 하고 쓴 게 아니라 그냥 여간법 그것은 노면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드러나는 거는 요 정도. 약간 지금의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 게 단서를 주려고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 문제가.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 노면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여관법이라는 거를 생각해서 쓰긴 썼는데 이거가 정확하게 무슨 부호인지까지 우리가 이걸 외워서 쓰라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거 언제 이게 요성과 퇴성의 저기거든요. 나와 있는
저 부호표는 요자가 이제 요성인 거고 이렇게 표현된 게 퇴성인데 이런 그러니까 요성과 퇴성과 같은 농현을 쓴다. 그게 그러한 표현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걸로 요거하고 요것만 써도 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근데 그것도 6번 바로 아래다 줬어요. 그래서 이거 배치도 사실은 약간 위에 농양 써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줬네. 저는 사실 모의고사 낼 때 그 배치까지 다 생각해가지고 앞에서 뭔가 생각할 단서가 있을 것 같으면 그거 까먹을 수 있는 문제 막 인서트 한 다음에 내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려고 힌트를 주려고 이렇게 낸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어쨌건 요 6번과 이제 7번은 요렇게 문제를 잘 읽으시면 제시하고 있는 검은고 주법의 명칭과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법의 사용으로 인해 여관법의 사용으로 인해 중요한 변화를 모학과 관련하여 쓰시오. 나에 표시된 부호와 관련하여 쓰시오. 자, 그래서 이 주법의 사용으로 인해 나타난 중요한 변화는 농현의 사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농현의 표현, 검은고에서의 농현의 표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 호응 관계는 충분히 된다. 라고 일단 문제를 분석을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 8번 볼게요. 가에서 다는, 남도 잡가, 세타령, 그 다음에 판소리, 심청가 중에, 방아타령, 춘향가 중, 사랑가 일부이다. 자, 여기에서 사설 붙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설 붙임새와 반주 장단명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3월 삼진날 여기에서 이제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게 원래는 중중몰이 장단으로 갈 때 3분박으로 가야 되는데 2분박으로 3월 삼진날 은자 날아들고 이렇게 가면서 요거가 뒤에는 여언자 날아들고 이렇게 되는데 3월 삼진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 그 다음에 3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방아타령에서도 머리 숙 하는 부분이 2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네가 무엇을 먹으려 드냐, 그러니까 둥글 수박 하는 부분에서 여기가 3으로 된 3. 그래서 우리가 요 말붙임새 2소박하고 3소박 정말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2소박, 3소박 장단을 어떻게 치냐라고 나오지 않고 뭐가 나왔냐면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단은 사실은 이거는 이 정도 곡이면 이게 많이 나타나는 게 중중몰이하고 자진몰이에서 이런 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나타나는 장단을 아는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면서 3개나 줬으니까 이거는 단순 암기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사랑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우리가 이제 기본 필수 교재 악곡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문제풀이반에서는 요거를 교대죽붙임하고 완자거리인데 요거에 관련해서 이제 논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대죽 또는 괴대죽이라고 또 해요. 교대죽붙임이라고도 해요. 한행의 사설의 중간이 뚝 떨어져 앞이나 뒤로 얼마간 밀어 당겨진 뒤에 나머지 사설이 낚아채듯이 짧은 시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3분박 장단에서 요거예요.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2분박과 3분박으로 자주 변화되며 사설의 주부박에 촘촘히 엮어지면서 이것을 앞뒤로 밀고 당기고 넘드는 형태이다. 여긴 조금 말이 어려운데 그냥 2분박과 3분박 또는 2소박과 3소박을 같이 혼합해서 쓰는, 우리는 이제 그때 설명드릴 때 헤미올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교대 죽붙임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완자거리라고 답을 쓰신 분들이 그러면 완자거리는 답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국악대사전에 보시면 완자거리 해놓고 판소리에서 말을 밀고 당기고 하는 표, 이것을 교대 적붙임 또는
그러니까 교대 죽붙임이라고도 하고 교대 적붙임이라고 해도 아마 맞게 할 거예요. 완자거리 붙임이라고도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또 시험 보기 얼마 전에 선생님들이 그 질문 막 하는 시간 제가 드렸는데, 이거 이분박 상분박 나오면은 뭐 써야 돼요? 교대 쪽붙임 써야 돼요? 완자거리 써야 돼요?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둘 다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정말 그 선생님이 이렇게 뭐가 오셨나 봐요. 그래서 이 이분박 삼분박 하면 이제 우리가 교대 쪽붙임 아니면 완자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뒀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장단 문제가 나오면 이분박 삼소박, 그러니까 2분 2소박, 3소박 여기 말붙임새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8주차 자료 이렇게 정리해드리면서, 그래서 그 말붙임새에 관련된 거는 딱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요거의 용어적인 부분으로 판소리와 관련해서 문제를 냈고, 자 넘어갈게요. 9번 보시면 사실 제가 마지막 주에 이 자료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림으로 표현을 했죠. 그쵸? 근데 그 전에 이제 그러니까 오페라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오페라들도 스토리와 등장인물과 이거 알아두셔야 된다. 누가 어떤 관계에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들 많이 다뤄봤었는데 여기서 딱 나왔네요. 그쵸? 그래서 불러요 하고 포근한 산들바람 하니까 위에는 지금 누가 수잔나하고 로지나죠? 자, 그러면 백작 부인이 소프라노일까요? 위에 어느 성분 누가 더 높아요? 수잔나가 당연히 높은 부분을 불러야 되겠죠. 그쵸? 더 어리고 그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약간 헷갈리신 분들은 수잔나인지 이게 기억과 니은이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만 생각하시면 요거는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편지 이중창의 일부이다. 가를 참고하여 나의 기억 니은의 성부를 노래하는 인물명을 순서대로 쓰세요 하면 기억은 수잔나가 부르고 니은은 로지나가 부른다. 일단 이렇게 문장을 하나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서술을 하라고 했는데 이 오페라 작품의 이 오페라 작품은 뭐예요? 제목이? 예, 피가로의 결혼.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작품의 의를 장르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장르적인 측면은 이게 무슨 장르예요? 오페라 부파. 자, 오페라 부파라고 하는 장르의 특징을 보시면 일단 소재가 좀 달라졌어요. 일상적인 소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음악적으로 봤을 때 아리아뿐만 아니라 뭐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중창의 비중이 굉장히 커졌죠. 장르 안에서. 그래서 여기서 딱 중창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중창들이 여기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음악의 요소들 간에 약간의 변화들이 이제 조금 있었죠. 그 이전에 그 오페라 세리아에 비해서 그런 중창의 비중이 굉장히 커졌고, 그 다음에 규모는 어때요? 규모는 세리아가는 엄청 크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6명에서 한 8명 정도의 그 소규모로 규모가 이제 좀 더 작아졌고요. 그 다음에 약간 코믹한 어떤 그러한 것들을 다루면서 서민들의 어떤 취향에 맞추는 그러한 장르의 특징, 오페라라고 그러니까 세리아와 구별되는 특징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는 대표적인, 그러면서도 음악적인 어떤 그거를, 그러니까 그 인터메조 같은 막간극의 같은 경우에 음악적인 질이 그렇게 약간 떨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작품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오페라 부파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오페라 부파를 알리는 그러한 작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민사회가 이제 대두하면서 소재가 오페라 세리아는 주로 영웅이나 신화를 다뤘어요. 근데 영웅이나 신화를 다룬 것이 아니라 서민의 일상적인 삶을 다루면서 누구를 비판해요? 귀족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하는 그러한 가사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뭘로 적어주시면 된다? 사회적 측면에서. 그래서 사회적 측면에서는 그 소재가 신화적인 부분에서 또는 영웅적인 부분에서 서민의 일상적인 삶으로 오면서 그 귀족사회를 비판하는 그 사회적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 점수는 이제부터는 이제 앞에는 다 그냥
개수가 있으면 거의 1점씩이었을 거예요. 둘로 나누면 1점이고 4개로 나누면 0.5점 뭐 이 정도로 배정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그 이중창의 일부이다. 그래서 요거가 아마도 한 가지씩을 쓰라고 한 거니까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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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이렇게 되겠죠? 네 가지를 물어봤으니까. 자, 넘어갈게요. 이제 채점을 좀 해보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돼요.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채점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게 뭐 유추가 안 되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자, 10번 보실게요. 박교사는 조숙갱의 모테트 아베 마리아. 자, 요것도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다음 악곡의 장르명을 적고 이 음악사에서 이제 열거하세요 하면서 이제 모테트들을 쭉 같이 봤었던 악보가 이제 이게 몇 회였나요? 8회 모의고사였었네요. 예, 8회에서 이 악보를 봤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이제 여기서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작성 방법에 대한 아베마리를 분석하면서 이런 특징을 이해해 봅시다라고 해서 일단 악곡명까지 줬어요. 조숙갱의 모테트 아베마리아라고 줬고요. 자, 근데 악보를 읽어주시면 된다고 했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언제든지. 자, 근데 기억 부분은 각 성부가 같은 선율을 두 마디 단위로 노래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한 박에서 성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휘를 잘 살펴봐야 해요. 자, 그러니까 니은에서는 니은 부분을 살펴보면, 자, 그러니까 기억 부분은 들어가는 부분, 이거 다 지적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이게 뭐예요? 모방 기법이죠. 그래서 이미테이션, 포인트 오브 이미테이션이라고 해서 모방 기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기억에서, 니은에서 설명하고 있는 작곡 기법의 명칭을 순서대로 제시할 것. 그러면 기억에서는 모방 기점 또는 그러니까 포인트 오브 이미테이션이 모방 기점이죠. 예, 또는 일관 모방 양식 또는 또 뭐가 가능할까요? 일관 모방 양식과 모방 기점과 또는 그냥 모방이라고 해도 틀리게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들어가는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에서 설명하는 작곡 기법의 명칭이라고 했으니까 뭐 일관 모방 양식이라든지 아니면 모방 기점이라고 하는 게 일단 가장 여기서 원하는 답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부분을 보시면 15세기에 자주 사용되었던 작곡 기법이 관찰되는데요 하면서 이제 니은을 보세요. 거기에서 그 아베하고 이제 가는데 요거 두 개가 일단 음정 관계를 보시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같이 나와요. 근데 6도가 나오죠. 그 다음부터는. 그쵸? 3도가 나오죠. 미파솔라시 도, 파솔라시 도레 해서 6도 관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이제 니은의 두 번째 마디를 보시면 솔솔, 그 다음 위에는 시 해서, 그 다음에 라파도 하니까, 파라도잖아요. 근데 그 일전이 한 형태이죠. 자, 요렇게 나오는 3도와 6도가 병행해서 사용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작곡가 그녀가 수태하였음을 찬양하라라는 가사에 종교적이고 존엄한 감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당시에는 구식으로 들리는 작곡 기법을 일부러 사용한 부분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요거는 포브르동 기법인데요. 자, 이게 모방 기점하고 그 다음에 포브르동 기법인데 여기서 이제 작곡 기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요게 그라우트에서 근데 이거를 포브르동 기법이라고 언급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조금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에서 질문을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이게 포브르동 기법적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얘기할 때 그 책에서. 그래서 포브르동 그러니까 3도, 6도가 병행해서 쓰인 포브르동 기법과 같은 그런 걸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설명하는 부분이. 그러면 그거 같은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추상성부 주도 양식이라든가 그러면 이제 이런 병행하면서 호모포니적으로 쓴 어떤 그런
칸틸레나 양식이라든가 그게 요 모방기점하고 대조되는 어떤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15세기적인 특징이에요. 16세기는 모방인데 그게 더 세련되고 요즘 건데 옛날스러운 거라고 한다면 이제 약간 칸틸레나 양식이라든가 호모포니적이라든가 아니면 포브르동인데 여기서 굳이 이렇게 문장을 그러니까 사실 이 문장이 그대로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5세기 자주 사용하던 작곡 기법이 관찰되는데요. 그러면서 그 그거에 대한 3도 6도에 대한 거를 거기 그라우트에서 그냥 포브르동 기법과 같은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더 넓게 포함하는 무슨 디스칸트 양식이나 아니면 추상동부 주도 양식이나 호모포니 기법이나 뭐 이렇게 쓰신 분들은 약간의 여지는 있지만 이게 아마 문제 출제자가 이게 음정 관계를 다 보고 쓰라고 한 어떤 부분이어서 그리고 요거 우리 기출문제에서 바로 했잖아요. 재작년 기출문제였나요? 포브르동 나왔었죠. 3도 6도 이렇게 하는 게 15세기 하면서 그냥 3년 전, 2, 3년 전에 요거 바로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도 이제 제가 괄호로 치는 부분이 조금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디귿에서 충만하고 장엄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쓰고 있느냐 제가 여기를 그대로 읽어드려 볼게요. 그 장엄한 환희로 가득하게 라는 가사에서 이 곡에서 처음으로 사성부 전체가 같은 리듬으로 노래하는 것은 충만한 장엄감을 암시하는 것이다. 또한 음악의 가사에 딱 맞는 감정을 일으키는 부분도 있다. 뭐 해서 그리고 거기 그녀가 수태하였음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놀라운 예라고 나와 있는데 병행 6도와 그 다음에 3/6화음을 사용하여 1480년대에는 구식으로 들리던 양식인 포브르동을 연상시키고 이렇게 연상시키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을 통해 경건한 분위기를 만들어 종교적이고 존엄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호모포니적으로 쓰는 거와 그 다음에 꽉 채워서 사성부를 다 쓰는 거, 그 다음에 요 포브르동적인 게 약간 올드한 스타일을 씀으로 인해서 어떤 경건함을 더 이렇게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담고 있다라고 이제 여기 책에 그라우트 23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방법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음악적 방법을 두 가지 찾아 서술할 것, 디귿에서 그러면 일단은 호모포니적인 거 하고 그 다음에 음향 대조라고 쓰셔도 이거는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성부를 꽉 채워서 다 썼어요. 앞에는 삼성부만 쓰다가 그러니까 음향이 이제 꽉 달라졌겠죠. 그래서 호모포니적인 거와 그 다음에 이 사성부를 다 쓴 거 요런 부분으로 아마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의도하고 문제를 냈죠.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리듬을 씀으로 인해서 장엄함을 암시한다라고 하는 호모포니에 대한 거. 호모포니. 그 다음에 사성부를 다 쓴 거. 근데 이게 앞에랑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음향 대조. 앞에보다 텍스처가 더 꽉 채워지고 있죠. 자, 그런 부분으로 설명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점수도 역시 1점씩 그렇게 되겠죠? 기억, 니은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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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이렇게. 자, 넘어가게요. 자, 11번. 바로크 시대에서 신뢰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르에 속한 악곡의 일부이다. 장르 명칭과 그 다음에 그러면 장르 명칭은 뭐예요? 트리오 소나타. 이것도 우리 많이 봤죠?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하느라 악보를 다시 어머, 다 지워도 되죠? 네. 11번. 트리오 소나타. 명칭 쓰는 거 1점이겠죠? 그 다음에 이 악곡의 장르명과 그 다음에 연주 형태를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근데 장르명이라고 했을 때는 뭐가 되고? 소나타가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연주 형태를 쓰라고 얘기하면 요거는 뭐가 될까요? 이 악곡의 장르명, 그 다음에 연주 형태, 그리고 기보 방식으로 나타난 음악 구조의 변화를 작성 방법에 따라 쓰세요. 그래서 장르명은 성부 구성 방식과 관련하여 쓸 것이니까, 예, 성부 구성에 대한 거, 트리오, 소나타. 연주 형태는 연주자를 중심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4명이 되겠는데, 이것도 다 기출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바이올린 2명, 그래서 고음악기 2, 그 다음에 통주, 저음악기, 이게 뭐하고 뭐를 써요? 이거는 맨 아래 거기 첼로 또는 첼로와 챈발로 이렇게 되어 있죠. 챈발로. 자,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4인으로 구성되어서 3성부를 노래하지만 여기에서 2성부하고 여기서 1성부를 하되 얘는 화음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음악의 구조의 변화는 기보 방식의 명칭을 쓰세요. 자, 기보 방식 뭐가 됐어요? 숫자, 저음. 자, 그래서 요거 쓰고, 요거 쓰고, 요거는 계속저음 쓰셔도 되고, 뭐 통주저음 쓰셔도 되고, 피겨드 베이스 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짜임새 또는 화성적 측면과 연결하여 서술할 것 했거든요. 자, 이를 통해 여기 보시면 건반주자가 즉흥적으로 연주하면서 뭐를 준다? 화성감을 더해준다 라고 하는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기보 방식에 대한 통주저음, 요것도 우리 맨 마지막 이게 사실은 중요해요. 그죠? 아주 많이 강조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래서 짜임새 또는 화성적 측면과 관련하여 서술할 것이라고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즉흥적으로 연주하면서 화성적인 반주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걸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가와 나 악곡은 현악합주나 관악합주로 연주되기도 하고 합쳐서 관현합주로 연주되기도 한다. 현악합주, 관악합주로 할 때에 악곡 명칭을 쓰세요 했어요. 그러면 수요, 남극, 요게 현악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어제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근데 요거가 약간 과로해도 아마 맞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게 관악으로 할 때는 보통은 계주로 연주할 때 관악으로 연주를 해요. 그래서 근데 또 만파, 정식, 지곡. 자, 요것도 관악으로 연주할 때 명칭으로 나와 있대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안 보이시죠? 네, 감사해요. 이거 한번 얘기했었는데 아래 이거 잘 안 보인다고.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문제의 취지는 취타 계주일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수요남극은 이거 현악기로, 그 다음에 계주로 할 때는 관악기로. 이렇게 해서 이걸 구별하는 거에 의의를 두고 문제를 냈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 책에서 관악합주로 연주할 때 만파정식지곡이나 취타라고 그냥 명칭을 쓰는 것들이 있어서 아마도 요것까지 맞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고요. 그 다음에 안 그러면 이제 막 좀 이게 뭐죠? 이의 신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료들이 요번에 그런 문제 중에 요거하고 그 다음에 또 요 문제도 그렇죠. 이 문제가 이어서 나오는 그 문제네요. 뭐냐면 1930년경 이황지가 악부 시기의 연주법과 오늘날의 연주 간의 차이점을 검은고 괴법을 중심으로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요게 총론책하고 그 다음에 국악 개론책
김영훈 선생님의 그 개론책하고 장상 선생님의 총론책이 이게 책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문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취타 7궤법에서 4궤법으로 연주 요게 장상 선생님의 책에 쓰여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국악 개론책에는 현재 7궤법으로 연주한다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이제 조금 열어봐야 여기까지 다 맞게 할 건지 아니면 이제 사실관계를 따져서 사실관계에 맞는 것만 맞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지가 있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악곡의 명칭이 각각 아마 1.1점씩일 거고 그 다음에 그때의 연주법과 지금의 연주법에 대한 그 궤법 그때는 뭘로 했는데 취타 7궤법으로 했는데 현재는 4궤법으로 한다. 뭐 이렇게 되면 그거가 각각 1점씩 이렇게 카운트가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요.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가는 합주 음악의 가야금 악보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정제의 그림이다. 자, 그래서 요것도 약간의 여지가 있는 문제인데요. 왜 그런지 어제 이제 질문하시는 내용을 보고 이제 이거 안 봐도 되니까 이거 좀 킬게요. 예. 자, 요거는 문제풀이반 때 우리가 요 악보를 그대로 보면서 이 악기의 악기 편성과 음악적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하면서 이제 요 악보와 그 다음에 춤까지 이제 같이 나와 있고, 음악의 용도와 그 다음에 A, B 두 음악의 악기 편성을 비교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보시면, 조선 후기 정제 그림이다. 악곡명을 쓰세요 하면 가의 악곡명은 뭐라고 쓰셔야 될까요? 네, 황하청이라고 쓰거나 보허사라고 쓰거나 그렇게 쓰셔야 되죠. 이건 보허자하고는 구별해서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악곡에 대한 거를 물어봤고 악곡명을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이 악곡을 관악합주 형태로 반주하는 기역의 정제 이름을 쓰세요. 자, 근데 이거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항상 나는 조선 후기의 정제 음악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양선이 아니고 뭐 적으셔야 돼요? 장생보현지무 적으셔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고 이 보어자 하면 우리가 이제 두 개를 떠올리잖아요. 장생보현지무 아니면 오양선일 텐데 라고 했을 때 여기 조선 후기의 정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전제에 맞춰서 장생보현지무만 답이 되고요. 그거 1점 1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가 계통의 음악이 우리나라에 처음 유입될 당시 자 그럼 이제 이게 가가 처음 유입될 당시는 언제예요? 고려 예종 때예요. 그 당시, 자, 이거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로 읽힌다는 얘기예요. 가지고 있던 음악적 특징 두 가지를 형식적 측면에서 서술하세요. 자, 그러면 가 계통의 음악이 가지고 있던 음악적 형식의 특징 두 가지인지 아니면 가 계통의 음악이 우리나라에 처음 유입될 그 당시 그러니까 고려 중기 그러니까 약간 이제 앞부분 전반부이긴 한데 예종 때 가지고 있던 음악적 특징인 건지 이게 약간 그런데 이 악곡을 이렇게 냈을 때는 악보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으로 거의 읽히죠. 근데 그렇게 읽어도 전혀 안 되진 않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이건 이제 어제 질문 받은 사항이에요. 원래 제가 어제, 선생님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환두한입 형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두 가지, 이 곡이, 가 계통의 음악이 우리나라에 처음 유입될 당시, 이 가지고라고 하는 이 수로가 약간 되게 그래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음악 특징. 그러면 이 음악이 들어올 때는 이 형태가 아니었죠. 보허자의 형태였죠. 그럼 보허자의 형태였을 때 음악적 특징은
형식적으로 어떤 특징입니까? 라고 읽히는 게 가장 보편적으로 대부분 그렇게 읽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 곡에 대해서 환두, 환입, 그리고 이제 이거를 환두 형식에 대해서 쓰고 환입 형식이라고 하는 거를 환두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그 미전사 미후사가 있는데 가사가 있는 음악이었고 사악이었고, 미전사의 첫 부분을 이 음악은 다시 반복해서 연주할 때 바꿔서 연주한다 라고 하는 특징과, 그 다음에 미전사 미후사의 그 뒷부분은 다 똑같이 연주한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얘를 나눠서 답을 하는 거 말고는 이거에 대해서 형식적 특징을 둘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그죠? 그러면 이제 구성에 대한 부분 아니면 가사에 대한 부분 문제 이런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걸 다 이제 통틀어서 그 미전사 미후사라고 하는 가사에 엮어서 앞부분과 뒷부분에 관련된 형식적 특징으로 얘기하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답을 쓰시지 않으셨을까. 일단 문제 출제도 약간 그렇게 의도를 한 거라고 일단 추정이 되는데, 또 하나는 그게 유입될 그 당시에 있었던 음악적 특징 두 가지를 형식의 측면에서 쓰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차사산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읽으면. 왜냐면 이 곡의 특징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곡이 들어왔을 당시에 그 차사산의 형식과 그 다음에 정과정, 세틀 형식, 요것도 문제로 풀어봤거든요. 그렇게 조선 그 당시의 형식에 대한 거, 이제 유절 형식의 어떤 별곡들 나오기 그 전 단계의 어떤 형식인데, 근데 이거를 굳이 그런 문제를 당악을 들어서 그 당시 형식을 물어봤을까라고 하는 게 조금 이제 조금 더 간 부분이라고 일단은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가지고 있던 음악 특징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두 번째 같은 설명으로 한다면. 근데 어쨌건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해설을 들을 때는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어때요? 이건 어때요? 이거에 대한 답을, 그러니까 좀 그 접근에 대한 거를 듣고 싶으셔서 해설을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제 질문 나온 것들을 다 지금 통합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형식적 측면에서 서술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환두환입 형식으로 이거를 해석을 하는 게 일단 가장 좀 보편적으로 읽히는 부분이었고, 그렇지 않고 그게 들어왔을 당시에 우리나라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음악적 특징이 어떤 형식적 특징을 그때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읽는다면 이건 답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명료하게 주지 않은 게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여러 선생님들이 누가 읽어도 다 똑같이 읽혀야 이게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13번은 그런 정도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은 홍교사는 가의 인지적 도제 학습의 원리를 적용해서 가의 인지적 도제 학습의 원리는 모델링, 코칭, 비계, 명료와 성찰이에요. 자, 요거에 대해서 나의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하였다. 그랬더니 나의 교수학습 지도안은 교수학습 지도안 해놓고 영역은 표현인데요. 주변에 생활도구를 써서 음악을 창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별적으로 소리 도구를 찾고 지시하고, 개인별로 소리 도구를 찾도록 지시하고, 다양한 방법을 안내하고, 소리를 내어보고, 자, 그래서 적용은 다 됐어요. 2015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감상에 대한 거, 자기 주도적 학습, 그 다음에 학생 중심의 수업, 뭐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은 됐는데, 그거를 굳이 문제에서 다 이렇게 다른 거랑 이렇게 다 섞어서 좀 이렇게 블렌딩을 해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협동학습도 굉장히 강조를 드렸었는데, 협동학습 하면 뭐예요?
비고치키죠. 그리고 비고치키 하면 이제 요 틀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난 니은이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리을을 수정하세요 했거든요. 니은이 명확하게 그러면 이제 기억은 뭐고 자, 기억이라고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교사가 시범을 보이죠. 그러면서 직접 보여주고 들려줌으로써 학생은 그거를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모델링이에요. 자, 그리고 비계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근접 발달 영역에서 아래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실제적 영역이 있고, 여기는 잠재적 영역이죠. 그래서 이 잠재적 영역으로 갈 수 있도록 실제적 영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뭐를 놔줘요? 사다리를 놔주는 거죠.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도움을 줌으로 해서 그럼 이제 그 도움을 주는 과정을 여기다 적으란 얘기인 거죠. 문제는. 그래서 비계에는 교수적 도움으로 인해서 수행 과정에 적절한 피드백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 실제적 수준에서 잠재적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 또는 피드백을 주는 거 요게 비계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니은의 개념을 비계를 스캐폴딩을 적용해서 리을에 적용해서 니은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리을을 수정하여 서술하시오. 자, 박자와 관련된 활동을 한다. 인데 자, 여기에서는 이거를 적용을 하면 각자 정한 박자의 리듬골을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교사가 뭐를 해요?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자가 안 맞거나 박자에 넘치거나 그 박자의 형태에 맞지 않거나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줘요. 그래서 피드백을 해줌으로 인해서 수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피드백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그거를 수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과정을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박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리듬골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박자와 관련된 활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리듬골을 만들면서 리듬골에 있어서 올바르지 않은 부분을 피드백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명료화할 수 있도록 그 앞 단계를 그 도움을 주는 과정을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교시가 끝났네요. 네, 잠깐만 브레이크 할까요? 네, 해주세요.